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건데요. 함께 보시죠. 법무부, 직무범위 벗어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삭제한 적 없다. 최종 작성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이정화 검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반박대로라면. 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틀리다. 최종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무부의 반박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실무를 감찰했었던 검사들의 의견은 이게 사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올렸다라는 건데 그것과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장관이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장관이 그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도 좀 궁금해집니다. 법무부의 해명이 물론 일정 부분 해명되는 부분도 있죠. 문제 이제 가장 첫 번째 해명되는 건 일단 검사가 과연 판사 성향 문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리 검토를 했는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게 죄가 되느냐에서는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된다는 데는 이게 별로 없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죄가 되지 않는데 징계 사유가 된다. 물론 부적절할 경우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근데 죄가 안 되는데 징계 사유가 된다. 이 점도 약간 의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한 논란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24일 날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할 때 징계 사유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뒤에 검찰들이 집단 반발이 일고 나서 다시 본인의 입장을 냅니다. 거기에는 딱 찍어서 판사 사찰 문건이 굉장히 긴급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안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뢰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물론 이제 심각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의아해지는 거죠. 만약에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견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말 직무 배제까지가 심각성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긴박성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죄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건 자체가 올해 2월 달 문건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판사 성향 분석을 했다는 거고, 근데 그 뒤에 압수수색 결과 새로운 문건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9개월 만에 이 문건을 다시 문제 삼는데 과연 심각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판사의 법리 검토했던 판사의 의견,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검사의 의견? 그렇죠. 검사의 의견이죠. 판사의 의견. 검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과연 이것이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심각성과 긴박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져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이 추 장관 쪽에게도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는 셈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검사들, 법무부 소속에 있는 파견 갔던 검사들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하는 초유의 어떻게 보면 징계를 결정 내리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왜 총장을 배제하고 징계를 소집한 건지에 대한 소명과 해명을 추 장관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정화 검사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직무 배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들도 한 가지 획일적인 의견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정화 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무배제도 하면 안 되고 징계처분도 해도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으면 이것을 취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자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직무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처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질러야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내부 기관의 어떤 윤리 규정이라든가 각종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정화 검사의 신분 자체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의 신분이면 실제로 직무개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권자, 그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정화 검사의 의견은 들어보되 그것을 반영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절차적인 위법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정화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빨리 너무 이제 졸속으로 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른 검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 때문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면 될 것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문건을 삭제한 것처럼 뭔가 어떤 서류의 내용까지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법조인 내부에서도 변호인들도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는 있고 위법 부당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사찰인데 이것이 과연 명백한 불법이어서 징계 사유로서 이 중징계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위법이 아니고 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직무배제는 너무 어렵다. 이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이정화 검사와 법무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묘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 공히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